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아빠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본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흑백요리사예요. 흑백요리사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아주 다양한 요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본 요리, 이탈리아 요리, 중국 요리, 프랑스 요리 등등 아주 많아요. 물론 한국 요리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요리 중에서 사찰 음식을 하는 스님도 있었어요. 사찰 음식은 이름 그대로 절에서 먹는 요리예요. 이 사찰 음식은 특이한 점이 많아요. 우선 사찰 음식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교의 교리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기뿐만 아니고 오신채도 사용하면 안 돼요. 오신채는 5가지 매운 채소예요.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가 오신채예요. 사찰 음식은 한국 음식의 한 장르가 맞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절에서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아무튼 프로그램에서 사찰 요리를 한 셰프가 한국에서 사찰 요리로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라운드를 통과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기가 없잖아요. 저는 고기를 사랑하거든요. 심지어 고기만 안 쓰는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양파와 마늘도 안 쓰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스님의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찰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한국 음식이 비건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야채로 만든 음식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선 반찬이 있죠. 정말 많은 반찬들이 야채로 만든 음식이에요. 외국에서도 자주 먹는 시금치, 오이, 호박 같은 건 당연하고 외국에서도 먹지 않는 야채들도 먹어요. 예를 들면 깻잎이 있겠네요. 깻잎은 말 그대로 깨의 잎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깻잎을 먹지 않고 깻잎의 냄새가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먹을 때도 깻잎에 싸서 먹고 감자탕에도 깻잎을 넣어 먹어요. 물론 반찬으로 깻잎 장아찌도 만들고요. 또 콩나물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콩나물은 흔하고 싼 재료인데 외국에서는 안 먹는다고 해요. 이 콩나물은 온갖 국에 들어가고 콩나물도 당연히 반찬으로 먹어요. 콩나물 무침도 있고 콩나물을 밥에도 넣어 먹고요.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이란 것도 있어요. 이 숙주나물은 일본에서는 자주 먹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일본에서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야채로 만든 음식도 하나 있어요. 바로 도토리 묵이에요. 도토리 묵은 이름 그대로 도토리로 만든 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도 먹을 수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도토리 묵 자체의 맛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보통 식감이 좋아서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건 요리의 단점은 뭔가요? 제가 생각한 비건 요리의 단점은 단백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비건 요리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두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두부를 정말 좋아해서 두부만 먹기도 해요. 두부에 간장만 뿌려 먹거나 두부에 김치를 같이 먹거든요. 당연히 두부를 사용하는 레시피도 정말 많고요. 두부 말고도 한국에선 콩도 반찬으로 먹어요.
그리고 밥에 콩도 넣어 먹을 수 있으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야채로만 만든 한국 음식들이 많아서 한국 음식은 비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선 비건 문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비건 음식점이 꽤 많다고 해요. 저도 이탈리아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비건 레스토랑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서울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은 이태원에서요. 하지만 제가 사는 대구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오는 비건들은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건 음식점을 정말 찾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가게에서 비건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사실 비건 음식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예로 김치가 있겠네요. 김치는 배추와 고추로 만든 음식이죠. 이건 누가 봐도 비건 음식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김치를 만들 때는 새우 액젓을 쓰거든요. 새우 액젓은 이름 그대로 새우로 만든 젓이에요. 그리고 비빔밥을 먹어도 계란이 올라가고 고추장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떡볶이도 떡과 고추장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떡볶이에 쓰는 어묵도 생선을 갈아서 만든 거고 떡볶이의 국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보통 멸치를 우려서 만든 멸치 육수예요. 그래서 한국의 식당에서 비건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비건 음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음식점의 사장님이 일부러 거짓말을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한국에선 비건 문화가 크지 않아서 사장님들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치는 그냥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거니까 새우 액젓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처럼 고기가 메인이 아닌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건들은 한국에서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럼 한국 음식에는 왜 이렇게 야채로 만든 음식이 많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는 산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 땅의 70%가 산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농사도 힘들고 소나 돼지를 기르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해요. 자연스럽게 산에서 볼 수 있는 풀들을 먹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풀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인지 연구를 한 거죠. 심지어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풀들도 먹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비빔밥이랑 육개장에 들어가는 갈색 나물이에요. 원래 이 고사리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진 않고 고사리를 삶아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에 불려서 요리해요. 이렇게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보이는 모든 걸 다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많은 풀을 먹어보게 됐고 결국 정말 많은 나물들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려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에요. 옛날에 고려인들은 산에서 고사리를 캐서 먹고 바다의 미역도 먹고 다시마도 먹었대요.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고사리도 미역도 다시마도 먹지 않았대요.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먹는 걸 보고 그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한국 음식에 야채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 이유는 힘들었던 한국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한국의 비건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선 야채로 만든 음식이 많나요? 그리고 비건 문화는 어떤가요? 오늘도 준호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